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요, 주변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그림책 한 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엄마 앞에 메두사가 붙어서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도 드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이 책의 작가 키티 크라우더는 나는 이야기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야기들은 돌아 결국 다른 옷을 입고는 있지만 뿌리는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를 뿌리 삼아서 본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여신 아테나의 분노를 사서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린 메두사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현대의 그림책에 다시 앉힌 거죠. 죽어가는 순간 페가수스와 크리사우르를 탄생시킨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성, 또 아이와 어른을 통틀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어떤 성장, 이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림책입니다. 신화 속의 메두사는요, 머리가 온통 뱀이잖아요. 이 그림책에도 엄마의 머리카락은 뱀의 형상과 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신화를 차용해 오면서 이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 또한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중적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우선 사랑이라는 주제로 접근해 보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반면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면이 있는 거죠. 그림책 속의 엄마는 어렵게 이리제라는 딸을 얻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엄마가 모두에게 메두사 머리로 공포를 주면서 사람들과 딸이 좀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자꾸 연출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이리제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졌다고 했죠. 왜냐? 엄마가 소중한 딸과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이용해서 관계, 소원하게 만들고 이 이리제를 온통 엄마의 사랑 안에, 엄마의 품 안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나아가서 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를 뺏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을 획득하는 건데요. 사회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발달 과정의 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놀고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녹여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정체성의 분명함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다치면서 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말은 무릎의 상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처란 마음의 상처까지 아우르는 말일 겁니다. 그런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이른바 차곡차곡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실패, 눈물, 다툼, 상처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아이에게 생기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본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미리 나서서 아이 앞에 꽃길을 깔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큰 아픔은 안 겪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과정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림책 속에서 이리제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의 소원대로 정말 상처 없이 자라게 됐을까요? 엄마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바로 요 대목인데요. 다른 아이들의 모습과 바깥 세상을 늘 바라보는 이리제의 뒷모습에서 쓸쓸함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아련함이 느껴져요. 결국 엄마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리제도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누구에게 맞거나 언어 폭력을 당한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넌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암묵적 강요를 당위의 행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리제가 지금 당위의 횡포 속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메두사 엄마처럼 넌 딸이니까 마땅히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는 말도 여기 포함되죠. 이건 이리제에게 거역할 수 없는 폭력이 되었을 거고, 그것 큰 상처로 이리제의 가슴에 남게 되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죠. 그것이 각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어서 언제 어느 순간 내 삶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난 마땅히 그래야 했다 라는 당위에 갇혀서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림책에서 이리제의 뒷모습을 본 메두사 엄마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이리제를 학교에 보내기로 하죠. 누구나 갈등 앞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생겨요. 그런 순간에는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여유와 의식 전환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요 지점, 즉 메두사 엄마가 먼 바깥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는 딸, 그 딸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요 지점, 이걸 보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두사 엄마처럼 내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라고 말이죠.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행동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요. 결국 메두사 엄마도 아이를 위해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결단을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때론 서로를 위해 방해 내지는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를 낸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사랑일 겁니다. 결국 이 그림책은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아이와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양육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양육하며 올라오는 불안을 애써 다스리며 내 아이를 믿어주는 일, 또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이 작품은 말하고 있습니다.